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반장 필승 정필승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무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참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무료 방송을 못했습니다. 얼른 병원 가서 링겔 한 대 맞고 왔고요. 감기가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면 정말 큰일 난,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감기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몸 건강히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제가 먼저 걸려버렸어요. 아무튼 여러분 항상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또 차분하게 저희 또 함께 동행을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굉장한 또 변동성을 띄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또 오류를 또 범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 굉장히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법이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저도 한번 힘을 내 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또 한번 이 몸 여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시장입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죠? 변동성. 그죠? 변동성. 그래서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와, 무슨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갑자기 올라갔다 쭉 빠지고 이러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철저하게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전쟁으로 인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물론 사모펀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건 조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진정이 안 되니까 유가도 당연히 막 왔다 갔다 하죠. 80달러 갔다가 갑자기 또 100달러 갔다가,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유가는 이 70달러 밑으로 무조건 내려와야 우리나라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추세가 다시 바뀌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이 변동성은 전쟁으로 인한 유가입니다. 그죠? 유가입니다. 모스타파, 이란 최고 지도자가 됐죠. 하메네이의 차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과 이란 편 아닌 우호적인 게 아니라 그들과 등을 져서 어찌됐든 하면 내가 여기 문을 좀 열어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 미국 에너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유조선 선박들에 대한 호의를 하는데 시일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또 막 나오면서 유가가 막 진정된 것도 아니고 변동성이 막 엄청났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이제 다음 주 또 FOMC에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슈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로 인한 변동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변동성 시장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있습니다.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변동성이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쓰네요. 그죠? 변동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뭐예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전문가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께. 뭡니까,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 조절 잘하세요. 비중 축소하세요. 이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저도 많이 얘기했어요. 저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분할 매수예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변동성 장세가 아니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내 돈을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비중과 분할 매수입니다. 이게 안 돼서 전부 그래요. 그렇습니다. 슬퍼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합니다. 자, 얘입니다. 얘인데, 자, 전체 투자금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투자를 하려면 투자금이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지금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투자금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000만 원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천만 원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500만 원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10억, 20억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기 사람들마다 투자금이 다 다릅니다. 전체 투자금이. 그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은 1,000만 원이고 B라는 사람이 1억이에요. 1억이에요. 자, 그러면 흔히들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자, 비중 10% 정도만 유지하십시오 뭐 이러거나 비중 20%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땡땡땡이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한 종목, 이 한 종목에 얼마를 넣을 거냐라는 거예요. 얼마를 넣을 거냐, 얼마를. 내 전체 투자금에서 얼마를 이 종목에다가 넣을 거냐라는 거예요. 비중 몇 프로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 종목에 몇 프로 담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의 10%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1억의 10%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실 겁니까? 이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비중 10%? 그러면 내 전체 투자금 여기에서 이거를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라는 거죠.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저건 상관없어요. 저건 의미 없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요, 여기. 이 금액에서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이 한 종목에 땡땡땡이라는 종목에 100만 원을 목표로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비중이 10%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10%죠. 그러면 이 10%에서 또 나눠야 돼요. 얼마를 쓸지. 2%를 쓸 건지 5%씩 할 건지. 그러니까 저기에서 20만 원씩 5번을 분할로 매수를 할 건지 50만 원씩 2번을 매수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금액, 이 비중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매수가 얼마, 뭐 손절가 얼마, 목표가 얼마, 비중 1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중 10%라는 것은 그 종목의 본인 투자금 전체 투자금에서 얼마를 넣느냐. 일단 첫 번째 그게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분할 매수라는 거는 그 비중에서 얼마씩을 분할 매수를 잘게 썰 건지 아니면 크게 나눠서 3번을 하든지 2번을 하든지 그걸 분할 매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집니다. 계속 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을 샀으면 내일 떨어지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비중을 또 싣죠. 제가 여러분들께 정필승의 삼각매매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뭐 1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200 넣고 500 넣고 비중을 점점 늘려가면서 물량을 점점 늘린다 그랬죠. 그죠? 평단가 낮추고요. 그러는 방법이 있고 역으로 거꾸로 올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올라갈 때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올라갈 때는 잘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도 올라갈 때는 말씀 잘 안 들어요. 보통 떨어질 때라 그러죠. 그죠? 이게 추격 매수의 분할 매수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께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떨어질 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할 매수는 결국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분할 매수예요. 여러분들 이 종목에 100만 원 넣으실 겁니까? 그러면 20만 원씩 나눠서 5번을 사세요. 쉽게. 그거예요. 그건데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예요.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두 개가 달라요. 하나는 100 적혀 있죠. 200 적혀 있고 500 적혀 있죠. 위에는 10만 원 적혀 있고 20만 원 적혀 있고 50만 원 적혀 있어요. 자, 땡땡땡 종목의 한 주당 주가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래? 좋았어.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저 종목 내가 비중 10%에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됐다 해서 100D 눌렀어요. 샀어. 체결 딱 됐어. 알고 보니까 뭡니까? 100주예요. 주란 말이에요. 100주를 샀어. 10,000원에 100주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만 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100만 원 비중을 다 실은 거예요. 실은 거라고요.
더 떨어진다. 200주 샀어. 200만 원 더 들어간 거예요. 300만 원. 어느 순간에 내 비중이 30%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종목에. 이게 오류예요. 이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 주를 돈으로 생각을 안 하고 주. 그냥 주라고 생각해요. 곱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뭐 18,250원. 한 주가 18,250원인데 뭐 곱하기가 어렵죠. 곱하기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100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가가 10,000원의 100주랑 10만 원의 100주랑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이 10,000원의 100주랑 10만 원의 100주가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주로 하면 안 돼요. 주로 하면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절을 안 돼요. 조절이. 그냥 계속 눌러. 100주 샀어. 그냥 전부 100주예요. 200주 샀어. 주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100주 샀어. 200주 샀어. 끝. 그러다 보면 결국에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내 투자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종목 진단 전화 오셔가지고 비중 보면 60%, 90%인 분도 계세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분할 매수를. 물타기죠. 그런데 이 금액을 놓고 안 봅니다. 주로 놓고 봐요. 주로. 몇 주 샀어. 그러니까 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계산을 하려면 금액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 세팅은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하면 됩니다. 내 투자금을 얼마로 보고 이 세팅값이 달라지면 돼요. 다만 주로 하면 안 돼요. 주로 하면 안 돼요. 원으로 해야 됩니다. 원. 얼마? 10만 원. 그러면 내가 한 주당 10,000원짜리를 10%, 100만 원을 목표로 이 종목에다 100만 원을 넣을 건데 분할 매수 하겠다는 거. 그러면 딱 떴어. 눌러요. 10만 원. 그럼 10만 원만 사진 거예요. 그러면 이 비중에 10만 원 들어간 거라고요. 그리고 떨어져. 20만 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떨어져 50만 원. 그럼 80만 원이죠. 아직까지도 3번을 샀는데 아직 비중 다 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100주 100만 원 삐 끝났습니다. 비중 다 넣으셨어요. 다 넣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금 1,000만 원이지만 사실 현금 비중이 또 있어요. 30%.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내가 100만 원을 다 넣었어요.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번 시장처럼. 더 밀어버릴 수 있죠. 갑자기 시장에 뭐 나의 의도도 아니고 종목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 자체,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냥 그렇게 나와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요? 돈이 없어. 주로 계속 사서 이게 이미 내 투자금이 다 들어갔어요. 이게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손들 치는 거예요. 특히 미수 썼던 분들. 난리 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할 매수는. 현금 비중 30% 빼놓고 그러면 1,000만 원이면 300 빼놓고 700 가지고 하는 거죠. 700 가지고 거기에서 비중을 여기 이 종목에다 100만 원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100만 원에서 10,000원짜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금액을 눌러야 돼요. 이거는 HTS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마트폰, MTS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귀찮으니까 그냥 100주, 200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산합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나 돈 너무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눈에 10만 원이 나가는 게 보이고 20만 원이 나가는 게 보이고 50만 원이 나가는 게 보이면 그렇게 뇌동매매하지 않고 막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끝도 없는 물타기가 되는 겁니다. 현금 비중도 없어요. 그럼 분할 매수 이렇게 장 밀릴 때 이 변동성이 있을 때 분할 매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현금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현금은 무조건 빼놔야 돼요. 내 투자금이 1억이 있어요. 그럼 3,000만 원 빼놓고 7,000만 원만 가지고 몇 종목 많이 할 필요 없어 종목. 예를 들어 많아봤자 한 8종목이에요. 그러면 7,000만 원 가지고 8종목을 나눠야죠. 어느 종목은 좀 대형주니까 비중을 조금 한 20% 정도 넣고 어떤 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에서 10%만 넣고 이런 식으로 포트로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비중은 어디서 나오냐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다 이걸 봐야 돼요. 금액.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데 바로 옆에 컴퓨터가 있거나 노트북이 있거나 핸드폰이 있으시면 바꾸십시오. 금액으로요. 주가 아니라. 그래서 300주 사십시오. 300주 그냥 300주 사는 거지만 그게 단련이 안 된 분들은 그냥 막 산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빨리빨릿해. 300주가 대충 금액이 빠박박 돼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저를 거쳐가셨던 많은 분들 중에 거의 80%, 85%가 이 주로 하고 있어요. 주로. 몇 주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가. 주가 뭐 많이 들고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 뭐 50만 원 이러면 이거 한 주 들고 있는 거랑 뭐 제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주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 돈이 얼마나 내가 지금 사고 있는지가 체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비중이 조절이 돼요. 이번에 막 다 손절하고 와 망했다 막 미수까지 풀로 쓰고 막 신용 쓰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죠. 비중 조절 못하면 이거 끝장나는 그러한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생각해보면 쉬운 거예요. 가장 큰 오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니까 이 주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금은요. 주가 아니에요. 주가. 원입니다. 원. 돈이에요. 돈. 내 돈이 나가는 걸 보고 내 돈이 사진 걸 체결이 된 걸 보면 비중이 더 싣고 싶어도 살짝 고민하게 돼. 그 고민이 좋은 고민입니다. 여러분. 좋은 고민이에요. 그 고민 없이 그냥 계속 몇 주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의미 없어요. 결국에 내가 얼마나 많이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량, 그 물량이라는 게 그 막 주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금액을 넣느냐예요. 이 종목에. 1억을 넣느냐, 1,000만 원을 넣느냐, 100만 원을 넣느냐 다 달라지죠. 자, 종목 진단할 때도요. 종목 진단할 때도 비중 몇 프로십니까? 10%입니다. 그 10%가 사람마다 달라요. 예. 1억을 넣으셨는데 1,000만 원을 그 종목에 넣으셨는지 1,000만 원을 전체 투자금인데 거기서 100만 원을 그 종목에다 넣으셨는지 그에 따라서 종목 진단도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종목 진단이. 의사들이 뭐 다 똑같이 환자들 다 똑같이 진단합니까? 다르죠, 여러분. 달라요. 종목 진단도 달리 가야죠. 왜? 금액이 다르니까. 그런데 저희가 얼마치를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비중이 얼마인데 실제 들어간 돈이 얼마다. 그래야 이걸 손절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갈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빵 올라올 때 거래량 동반해서 금액이 올라올 때 주가가 올라올 때 조금 더 비중 실어가지고 나올지 그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공부하고 철저하게 침착하고 철저하게 비중 조절 잘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락장 안 올 일이라는 법 없습니다. 항상 안 좋은 걸 먼저 대비를 해야 돼요. 좋은 것만 따라가면 안 되고.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꼭 이거 꼭 어려우시면 다시 한 번 더 돌려보시고 계산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넣었더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내 비중이 얼마지 다 해보세요. 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요 제일 이 주식시장이 제일 좋은 시장이 되는 거 제가 원하는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트북 딱 켜놓고 여러분들 종목 진단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하나도 안 온다. 그게 제가 원하는 시장인데 그럴 일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조 또 강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필승이 말하는 분할 매수와 비중입니다. 조절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주가 아니라 원이다. 이해되시죠? 주가 아니라 원입니다. 여러분들 투자금 주가 아니라 원입니다.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저 4,000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투자금이 얼마예요? 저 4,000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투자금이 얼마입니까? 저 4,00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의미가 없어요. 들어간 돈이 중요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또 변동성 시장이 이제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락장이라는 것을 이제 염두를 해둬야 돼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미국 시장도 지금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들어갔다 올렸다가 빠졌다 올렸다 빠졌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은 뭐 지금 5,000 6,000 포인트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철저하게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조금 밀어줄 때 이렇게 하면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이번에 경험해봤잖아요. 변동성 때 그냥 갑자기 훅 하고 빠지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완전 패닉 오죠. 패닉 와요. 그러면 이런 장, 변동성과 이런 하락장, 이럴 때도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시황입니다. 이 시황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시장이 뭐 정책적인 면이나 뭐 얼마 전에 또 대미투자 특별법이 또 국회 본회의에서 또 처리가 됐고 이런 이제 시장의 분위기, 시장의 상황, 그게 시황이잖아요. 그 시장의 상황을 알면 내가 들어갈 때가 생기고 나올 때가 생기고 아예 안 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겨요. 그게 시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황이 너무 좋아. 막 우리나라 지금 막 반도체도 막 날아가고 조선도 날아가고 원전도 날아가고 너무 땡큐 좋습니다. 가자 했을 때가 3천에서 6천 요 사이일 때 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럴 때야 오케이 들어가. 그러면 오전에 해도 돼요. 제가 항상 요즘에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오후 얘기하는 게 변동성이기 때문에 아침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파악하고 방향성이 한 오전 11시 이후부터 나오면 그때부터 오후 한 점심 먹고 한 1시부터 이제 슬 보면 되는 건데 장이 좋아요. 그러면 오전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오전부터 따라가도 상관없다고요. 장이 좋으면. 그런데 장이 안 좋고 변동성이 심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들어갈 때, 안 해야 될 때, 아니면 나와야 될 때 이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시황입니다. 이번에 전쟁 터지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세요. 관망하세요. 관망하십시오. 오후장에서 오후장 하시던 분들이 거의 다음날 수익 나고 나왔던 사례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갈 때, 내가 빠져나올 때, 내가 관망을 해야 될 때, 지켜봐야 될 때, 그리고 비중을 더 실을지 아니면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해서 대응을 할지 그게 시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도주. 시장은 인기 없는 거는 소외되죠. 소외돼요. 그죠? 그러면 인기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보통 주도 테마가 형성이 최근에는 뭡니까? 통신 장비. 그죠? 또 뭡니까? 연료 전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그죠? 재생에너지. 이게 지금 또 최근에 테마가 형성이 됐죠?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또 뭐예요? 주도 섹터가 있죠. 주도 섹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산업군,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주요 산업군, 반도체, 원전, 전력 설비, 그다음에 조선,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주도 테마, 주도 섹터. 그 주도 테마, 주도 섹터에서 재료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재료가 그 안에 포함이 됐는데 얘가 갑자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막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장대 양봉, 기준봉이라는 매매를 계속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돈이 들어와야 돼요. 아니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사고 팔고 할 겁니까? 누가 사줘야 되고 누가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들어왔는데 뭘 나 혼자서 그냥 사고 팔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이 들어와야 우리가 시장을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막 장사하시는 분들만 계세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시장 이거 약간 좀 낯설죠, 그죠?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화랑돼야 되잖아요. 막 사는 사람 막 사세요 하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열린 거예요. 시장이 사세요, 파세요, 사고 팔고가 되게끔 호가창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요. 사고 팔고 이게 되게끔. 그러니까 시장이에요, 이게. 시장 열렸다. 그게 5일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거의 뭐 1000일장이 될 수도 있고 1000일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365일 만에 돌아오는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돈이 들어오고 주도 섹터에서 기준봉이 발생을 했네. 그러면 이 기준봉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몸통 안을 하나의 지지 영역으로 본다. 여기에서 분할 매수해라. 아까 분할 매수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응을. 그러니까 결국에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히든주로 뭐 좀 이따 볼 거지만 히든주로 LS 머터리얼즈를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거의 뭐 29.61% 거의 상한가를 갔죠. 왜 갔냐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기준봉이 형성이 됐어요. 돈이 들어왔고 거래대금이 최근에 거래대금이 막 요렇게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 이렇게 가다가 그러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얘가 거래대금이 막 이래요. 거래량이 막 들어와.
그래서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서 얘가 압도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으니 이거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오늘 올라갔어요. 이유는요. 최근에 주도 섹터, 신재생에너지, 주도 테마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그 안에 포함된 게 LS 머티리얼즈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올라갔어요. 오늘 상쳤단 말이에요. 물론 빠지긴 했지만 좀. 예. 그러니까 그걸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 그걸 보는 게 바로 정필승의 이 강의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정필승의 개고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필승 매매는 뭐다? 수급이 형성되고 기준봉 매매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요 뭐냐면 제가 어제 이제 테크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테크윙을 여러분들께 수익으로도 연결을 시켜드린 그런 종목이에요. 테크윙. 근데 테크윙을 이건 뭐 그냥 뭐 왜 이게 오늘 반등을 줬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얘기를 하면서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 30% 상한가 갔던 이 중심가까지 내려왔을 때가 타점이다라고 했어요. 어제 아침 방송에서. 내려와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여기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셔서 보시면 29분 4초 돼 있네요. 29분 4초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 오늘? 이렇게 됐죠. 얘가 어제 아침에 이 보면서 이 중심가까지 이 중심가 있죠 여기 이 중심가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중심가가 61,550원입니다. 근데 어제 저가가 61,500원이었어요. 내려왔죠. 오늘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빠지고 나서 즉 음봉에서 다시 양봉으로 전환됐어요. 이때가 정말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되고 방향을 턴했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게 양봉이 연속적으로 두 개가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추세가 쭉 빠지는 추세가 갑자기 전환이 탁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심가까지 내려와야 된다. 턴을 했죠. 그럼 이제 기대해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GTC 2016이 다음 주 16일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4일 동안 있어요. 19일 동안. 그때 HBM4 고대역폭 메모리 HBM4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것과 뭐 그다음에 광통신 그리고 피지컬 AI 이 로봇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HBM4 HBM에 대한 고속 검사 장비인 이 테크윙은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래량이 없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17만 4천 원 부근에서 매수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막 수익 보고 뭐 2번이나 수익을 보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18만 1천 원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18만 1천 원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퀴즈도 드렸어요. 퀴즈. 왜 18만 1천 원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퀴즈도 드렸습니다. 그죠? 좀 18만 1천 원 적혀있죠? 18만 1천 원. 적혀있죠? 그리고 17만 4천 원도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금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 뭐 얘기하면서 2번을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어제 한번 보세요. 44분 33초에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일 좋은 건 17만 4천 원으로 빠지는 거고요. 그거보다 보면 18만 1천 원 부근까지만 내려와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18만 1천 원 쪽으로 내려오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가 18만 원, 저가가 17만 9,900원입니다. 이거 오늘 반등 줬어요. 그러니까 저가 대비해서 반등. 물론 지금은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지만 저가 기준으로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했어요? 18만 1천 원을 얘기했죠. 왜 18만 1천 원이냐? 이제 지지가 보일 겁니다. 제가 왜 17만 4천 원을 처음에 얘기했냐면 17만 4천 원이 BPS로 PBR로 3배 수준 얘기했죠. 정필승 0.25 법칙. 어제도 보신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18만 1천 원을 얘기를 했냐?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얘의 종가가 18만 1,2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종가를
정확하게 이탈한 게 얘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뚫어 올려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얘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밀었기 때문에 이 18만 1,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뚫었다가 지지받고 또 밀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18만 1,000원. 그죠? 그러면 얘가 또 지지받지 못한다면 18만 1,000원 부근을 집중을 해야 된다. 밀린다면 18만 1,000원을 집중해야 된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8만 1,000원에 사셨던 분들 지금 수익 중이겠죠. 물론 삼성전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펀더멘털이 살아있고 제가 어제도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에 대한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된다. 소부장 당연한 거고 코스닥 150, 코스닥 액티브 ETF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포트 구성을 좀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테크윙이에요. 그 코스닥 액티브 ETF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테크윙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전부. 결국에 기다리면 되겠죠? 기다리면 되겠죠. 18만 1,000원에 사신 분들은 수익 중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8만 1,000원, 17만 4,000원이라고 아예 가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정필승의 0.25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필승이. 그러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데 뭐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0.25가 0.37로 갔는데 일단 첫 번째로 대형주, 중형주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 소형주들 막 이렇게 변동성 심한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시총이 큰 거 있죠. 그런 종목들로 해야 돼요. 변동성이 적은 거. 그런 종목들로 해야 돼요. 그럼 차트 보면 대충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요. 막 윗꼬리 달고 아랫꼬리 달리고 막 갭을 막 하락시키고 이런 종목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시총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의 PBR 0.25에서 4배 수준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정필승의 0.25 법칙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 BPS, 본질 가치 대비해서 뭐를 곱하냐? 0.25를 곱하냐? 0.375를 곱하냐? 0.5를 곱하냐? 1.125를 곱하냐? 1.25를 곱하냐? 1.5를 곱하냐? 1.75를 곱하냐예요. 이해되세요?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오늘 대우건설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대우건설을 여러분들께 아마 제일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대우건설이에요. 이거 지금 횡보하는 기간 있죠? 이때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올라갔죠. 이거 이때도 얘기하고 이때도 얘기했어요. 이거 아침 방송에 제가 2번 얘기하고 어제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이게 뭐예요? 삼각형. 잠수함 기법이잖아요. 이게 잠수함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대우건설, 오르비텍. 다 갔죠. 어제는 오르비텍 가고 오늘은 대우건설이 갔어요. 갔어요. 계속 얘기했던 종목. 왜? 원전,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처리.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원전 전력 설비가 대미투자 1호인데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거고. 자, 그러면 BPS가 10,000원입니다. 그럼 얘가 1배예요. 저 1배예요. 그러죠. 1배예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공간만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공간이. 결국에 공간만큼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왔네. 여기서 매집. 그래서 이 공간으로 간다. 여기서 떨어졌네. 떨어지는 확인하고 다시 봤어요. 제가 지금 뭐 차트, 지나간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왜 맞추고 대우건설을 왜 맞췄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여러분들께 공약주로 드렸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 정필승의 0.25 법칙으로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갔어요. 덕산 하이메탈, 한전산업, 그다음에 뭡니까? PSK 홀딩스. 예, 다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아무튼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한 게. 그래서 다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란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공간에서 익절 구간 주어질 때 익절하고 나와야 돼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입니다. 하나도 말씀드려요. 이게 지금 보세요. 11만 원.
자, 하나 쭉 기준봉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1.25가 1이 됐고 다시 뭡니까? 올라왔죠? 또 빠지죠? 또 올라갔죠? 또 빠져요. 그런데 얘가 올라가려면 하나가 올라가면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쌍바닥을 다졌죠? 그러고 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려면 얘가 조금 저점을 올려줘야 돼요. 저점을 올려줘야 전체적인 플로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는 13만 7,500원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예를 들어 조금 더 민다. 그러면 나는 1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 넣죠. 그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50만 원 넣어요. 또 올라가요. 25만 원 넣어서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한 다음에 여기 구간에 도착하면 익절하고 나오는 방법. 아니면 빠질 때 사가지고 반등 주면 그냥 바로 파는 방법. 아니면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분할 매수, 상강매매. 그걸 통해 가지고 11만 원을 손절가로 두고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접근한다. 즉 이거는 공간이다, 공간. 공간만 보고 우리가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현대차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현대차가 BPX 40만 원. 여기 한 배예요. 그죠? 여기 한 배예요. 여기가 1.25배고요. 여기가 1.5배. 여기 1.75배입니다. 75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50만 원. 50만 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50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또 50. 또 50. 고점이 점점 내려오죠. 그런데 바닥은 다져놨어. 오케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대차. 네. 얘는 내려오잖아요. 얘는 바닥을 다지고 있고 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지금 뭐예요? 지지잖아요, 지지. 고점에서는 내려오고 얘는 그대로 가고. 그러면 삼각 플로우인데 여기만 뚫어주면 60만 원 못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기아입니다. 기아 얼마예요? BPS 15만 원. 여기도 15입니다. 그죠? 자, 15에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15가 뭐예요? 본인 이름표잖아요. 한 배. 이 한 배잖아요, 한 배. 한 배에서 지지받죠,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고.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가죠. 플로우가 이렇게 갔다가 빠지는데 다시 지지받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상태란 말이죠. 더 밀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5만 원까지 내려오면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아랑 현대차랑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여요. 거의. 코오롱 EMP랑 코오롱 인더랑 차트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보세요. 코오롱 EMP, 코오롱 인더 차트 공부하신다 치고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자, 보시죠. 자, 그다음에 LG 이노텍. 자,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LG 이노텍 여기가 한 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뭐예요? 지지예요, 지지. 이 구간 보이죠? 이 구간이 지지 라인. 그럼 얘는 밀어줄 때 이 구간까지 내려오느냐? 이거의 가격을 보세요. 이 구간까지 내려와 주냐?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왜? 만약에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얘는 추세가 완전 꺾인 겁니다. 하락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지해 주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얘의 가격대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거기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게 뭡니까? 정필승의 0.25 법칙입니다. 자, 전반전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아래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제 QR코드 보시면 이게 카메라 이렇게 찍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 M밴드 빵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가입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제 시황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가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후반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제 무료 방송은 언제 하는 줄 아시나요? 아세요? 밴드 들어오시면 또 뭐 제가 또 공지사항으로도 남겨놨고요. 평일 8시 40분부터 무료 방송을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제일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들어오시면 아마 조금 얻어가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방송을 재미나게 합니다. 네, 재미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좀 아침에 웃으실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 좀 들어오셔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얻어가시는 게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후반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솔브레인 홀딩스고요. 제가 보시면은 이때 공약주, 히든주죠. 히든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또 무료 방송, 애프터마켓 끝나면 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예, 무료 방송이 있어요. 5시에 화목, 그때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때 제가 히든주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봉이 발생을 하고 나서 이 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거에 대한 솔브레인 홀딩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여기 중심가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이게 결국에는 분할 매수를 제가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66,000원까지 갔더라. 그래서 매수가 52,000원 기준에서 목표가 66,000원 해서 26.92%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솔루션이고요. 제가 3월 10일에 2시 얼마죠? 2시 27분 마감 1시간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솔루션 5만 원 이하로 분할 매수 하시죠? 라고 했어요. 그게 이때예요. 이때 말씀을 드려요. 이 시간대. 그래서 5만 원을 내준 시간이, 물론 오늘은 5만 원 밑으로 좀 밀리긴 했지만, 요때예요. 요만큼만 살 수 있었어요. 한 12분, 14분 정도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신 분들은 다음날 제가 요렇게 아침에 무료 방송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자, 가보자! 했죠. 했어요. 그렇게 돼서 이게 여기까지 한 7% 정도의 익절을 다 하시라고 했어요. 분할 매도를 하셔서 수익 챙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고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익절 구간이다. 익절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지금은 시장이. 그래서 다 익절하셨어요. 예, 물론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3월 9일 엠밴드 또 공약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2번 한 거예요, 2번. 2차죠, 2차. 두 번째 공약 이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에 포함된 종목이었고요. 태양광 에너지, MLCC,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 다중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자, 매수가 11만 2천 원 이하로 분할 매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이만큼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을. 얼마나 저점에 잡아드렸습니까? 사가지고요. 다음날 아침에 딱 됐을 때 제가 프리마켓 딱 보고 이거 그냥 바로 뭐라 그랬어요? 매수하신 분들은 분할 매도로 접근하셔서 수익 실현하세요. 목표가 전에 분할 매도 하세요. 이랬죠. 목표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수익 줄 때 익절하셔야 됩니다. 이거였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날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이날 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때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11만 2천 원에 9%. 그러고 나서 밀었잖아요. 물고 다시 지금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밀었죠. 물론 거래량이 없어서 뭐 들고 가시오. 또는 분할 매수하셨던 분들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익절 구간 주어질 때 익절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거예요. LS 머터리얼즈 어제입니다. 어제 3월 12일 애프터마켓 히든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무료 방송 화목 애프터마켓 끝나고 5시에 이렇게 2026년 3월 12일 애프터마켓 히든주 LS 머터리얼즈 막 이렇게 매수가 18,000원 이하 분할 매수 막 이렇게 했어요. 목표가 21,000원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 영상에도 남아있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거래량과 여기에 횡보 구간이 거래량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횡보를 시켜요. 그죠? 횡보를 시키는데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그러니까 최근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이 거래 대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간다 그랬어요. 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간다!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거래대금이 거의 한 9천억 넘게 터졌어요. 엄청나게 터진 겁니다, 돈이. 왜? 횡보기간이 길었잖아요. 물량을 엄청나게 모았겠죠, 그들이. 횡보기간 아까 보셨잖아요. 거래량 없이 엄청나게 물량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결국에 상방에다 따당! 하고 나옵니다. 테마 붙었죠? 그죠? 빠방! 하고 나온다 했잖아요, 제가. 그만큼의 물량을 거래대금이 거의 뭐 1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거의 9천억 막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갔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이거였어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기준봉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기준봉에 여기에서 계속 머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날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수익률이 없어 그런데 이거죠. 목표가 가는데 왜 수익률이 없어 이거죠. 저는 뭐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매수가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매수가까지 안 내려와서 수익을 안 잡은 거지만 뭐 공부용으로도 그렇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매수가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제 방송 보시고 사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 수익 아니에요. 짝짝짝 축하드립니다.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오늘 상 쳤어요. 상한가 가고 나서 좀 밀었습니다만 기준봉까지 발생을 시키면서 제가 그러니까 정필승에는 여러분 뭐 한 점 보십시오. LG전자든 뭐든 뭐 덕산 하이메탈 계속 뭐 한전산업 뭐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나지만 이게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있죠. 항상 거의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이 매도가를 그러니까 목표가를 정할 때 딱 이렇게 되면 항상 기준봉을 발생을 시켜서 올렸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들이 물량을 매집한 그 기간을 일단 봅니다. 얼마나 매집을 했는지를. 누가? 세력이요. 얼마나 매집했는지 그 기간 보고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온다? 아, 이거 한번 들어 올리겠다. 저 물량 언젠가는 상방에 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황, 그다음에 주도 섹터, 주도 테마, 그리고 뭡니까? 수급,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차트 30% 봅니다. 저는. 기준봉만 봐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에 여기를 그러니까 이 저항이죠. 박스권의 이 상단 부분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했거든요. 한번 보면 이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이 박스권의 상단을 뭐예요? 얘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더라.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 저는 지킵니다. 갔잖아요. 끝! 설명 다 됐죠, 그죠? 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빨리 또 보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대본법, 잠수함기법, 잠수함기법. 자, 이거예요. 중간에 사라. 중간에 사라. 그죠? 주가가 쭉 빠지다가 거래량 없이 빠지다가 중심가 위로 탁 하고 올라오면 그때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정필승 파트너님 어떻게 사야 됩니까? 분할 매수 하십시오. 여기에서 종가와 여기 기준봉의 저가까지를 분할 매수 하시라고요. 분할 매수. 그렇게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태웅 제가 이거 애프터마켓 P 종목 해가지고 여기 기준봉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얘가 이 기준봉 중심가를 뚫어 올렸어요. 그래서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애프터마켓 픽 종목 갔어요. 이게 이날이에요. 이 기준봉의 중심가 위로 뚫어 올렸어요. 갑니다! 갔어요. 끝! 그죠? 끝입니다. 오늘도 끝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뭐 오늘 제가 초반부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비중 조절이 돼야 됩니다. 비중 조절이 꼭 돼야 되니까 그 부분 정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또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 가족분들과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몸 건강히 또 잘 챙겨서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